안녕하십니까. 소환방송의 이병철입니다. 소환방송은 위생과 식품 안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위생적으로 하여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우리 사이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데 옳은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식품 소비자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또한 서로 신뢰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제3강인데요. 1강에서는 위생과 식품 안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2강에서는 이 위생과 식품 안전의 철학이 예방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예방이라는 철학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그 방법론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이라는 철학에서 우리는 실천을 하는데 두 가지 이제 사고를 합니다. 기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이것은 인류가 이제 발상을 하는 두 가지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구석기 시대의 그 여인들이 농산물을 채집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 농산물을 채집할 때 여인들은 품질이 좋은지, 그리고 먹어서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다는 기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검사해서 적합으로 판정된 식품들은 숙소로 이제 운반할 것입니다. 그 운반할 때 어떤 도구가 필요했겠지요. 아마 그 나무잎을 엮어서 만든 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검사하고 운반할 때 백을 필요로 이제 하는 것들이 여성들이 쇼핑을 즐기고 백을 선호하는 그런 이제 그 기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운반한 식품은 한꺼번에 다 못 먹으니까 이제 두고 먹기 위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원신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경험에 의해서 시원한데 냉암소 이런데 이제 그 보관을 하면은 식품이 그래도 이제 장기 보관하고 오랫동안 안전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연역적 사고입니다. 연역적 사고라는 것은 A도 죽었다, B도 죽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죽는다 하는 기납적 사고에 의해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사람은 죽는다더라. 고로 이제 나도 죽을 것이다, 너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 사항에서 이제 개별 사항을 유추하는 것이죠. 전에 해보니까 이런 냉암소에 보관하니까 식품 보관이 좋더라. 그래서 나도 냉암소에 보관하면은 이 식품이 장기간 보관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영역적 사고지요. 그러면 이제 기납적 사고와 영역적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납적 사고는 현대과학, 특히 자연과학을 이룬 기본적인 발상이죠.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 사과를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고, 그리고 키리 부인의 방사능 실험실에서
되풀이되는 관찰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방사능을 찾아내고, 그래서 기리 부인의 남편은 일찍 죽게 되는데, 같은 동료 학자였지요.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유추해 보니 방사능에 의해서 암이 아니었을까. 기리 부인도 물론 이제 방사능에 의해서 건강을 잃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기납적 사고. 그리고 이제 허블 만환경. 허블이 큰 만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로키 산맥 높은 천문대에 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니 별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인슈타인이 의해 가지고 우주가 정지하고 있다는 이제 가설이 유력했습니다. 근데 허블이 그걸 보고 아인슈타인에 연락했습니다. 형님, 내가 보니까 우주가 팽창합니다. 그 아인슈타인도 와서 봤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자기 주장도 이제 그 기납적 발견 앞에서 이렇게 거둘 수 있다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위대한 과학자라는 것을 일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 연역적 사고는 이제 유추하는 건데, 지금 뭐 우리가 그 제일 좋은 예는 뭐 소설이입니다. 삼국지 연의, 그 나간중의 연의에 의한 그 삼국지. 우리 얼마나 재미있게 봅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김진명 작가의 고구려, 그 한국의 삼국지죠. 그 참 재미있죠. 물론 그것들이 역사를 기반한 거지만은 소설입니다. 작가의 출입니다. 그걸 이제 연역적 사고라 그러죠. 뭐 철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뭐 종교, 성경 예를 같으면은, 그 예수님 기록이라는 게 예수님 사후 한 300년 뭐 지나서 성경에 이제 기자들에 의해서 이제 기록됐잖아요. 그 뭐 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물론 이제 나름대로 사실에 기반했다지만은 여하튼 그것도 유추한 겁니다. 불교, 뭐 초기 경전이야 뭐 어떻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이 대성경전들, 대개 이제 그 기원 시작되는 이제 그런 시기에 기록이 되는데, 그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라지만 부처님이 기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그런 경전의 기자들이 뭐 들은 얘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합리적 유추위에서 이제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회인문학은 대개 이제 연역적 사고로 이루어집니다. 그래 이런 이제 사회인문학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이제 풍족합니까? 그러면은 이런 문화라는 것은 기납적 사고를 바탕으로 밝혀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인류가 이제 연역적으로 유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참 무한한 세계가 이제 펼쳐지고 우리를 이제 풍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기납적 사고가 너무 이제 지식이 방대지다 보니까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박사하면은 넓은 박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봐도 뭐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게 이제 박사였지요. 근데 요즘 박사는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말 그대로 이제 자기 분야는 잘 아는데 자기 아는 소리만 하고 같은 소리 이제 뭐 이 되풀이하고 좀 깝깝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지식의 틀이 이제 갇혀버렸지요. 그래서 이 그 바보다 뭐 이런 얘기를 참 하긴 뭐 하는데, 그 어리석다는 치자, 여러분들이 글자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치자 보면은 지자 안에 아픈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식 안에 이제 갇힌 사람들,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연역적으로 하는 사람들, 정치가 연역의 뭐 한 분야인데 요즘 정치 보십시오. 그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그 이제 프레임에 갇혀버렸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은 뭐 근거도 없이 그냥 서로 비난하고 이제 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신문에 났다 그러면은, 아, 신문에 났다 그러면은 그 말을 다 믿었는데, 요즘은 뭐 신문에 났다 그러면은 누가 또 너를 비난하기 위해서 퍼뜨린 말인가 하는 이제 의심하는 참 그런 이제 우리가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역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사유를 추리를 하다 보니까 진영의 틀에 바뀌어버렸죠. 프레임에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리석을 치자로 하면은 치자 또 하나 보십시오. 의심한다는 의자 안에 아프다는 형사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남의 말을 의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역시 어리석은 겁니다. 그 바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굳어서 그 생각에 갇힌 사람, 혹은 남을 믿지 못해서 그 생각을 바로 못하는 사람, 이 두 개 다 어리석을 치자 같은 바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발상의 전환을 잘 하면은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에 이제 처음은 기납적 사고는 필요할 때 하고, 또 연역적 사고는 필요할 때 연역적 사고를 하고, 그래서 기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를 같이 잘 한다는 겁니다. 기납적 사고로 알게 된 지식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하고, 그런 연역적 사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꼭 그 확인 안 해도 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났다 그러면은 결과가 나겠지 하고 확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연역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이게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가, 기납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가, 그 다음 말을 하고 나면은 역시 기납적인 방법에 의해서 검증도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사고를 하면은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죠. 현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데 이제 위생과 식품 안전선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뭐 그 위의 요소가 세균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성이라든가 이런 거다 보니까 자연과학자가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런 위의 요소를 찾아낸 사람들이 자연과학에서 실험실에서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검사 중심으로, 최종 제품의 검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사 중심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기납적 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과 식품 안전성을 하는 방법이 기납적 사고라는 틀에 박혀가지고 좀 그 방법이 그 다양성을 잃게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검사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안정성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식품이나 이런 뭐 행위나 이런 거에 적부를 판단하는 것을, 그걸 퀄리티 컨트롤, 이제 품질 관리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식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하는 과정 중심, 이렇게 하면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을 보증한다. 이런 이제 연역적 사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QA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QA와 QC는 대별되는 개념인데, 그렇지만은 QC 자체도, 예를 들어 검사 자체는 이제 기납적 사고에서 한다 그러지만은 그 검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연역적인 방법으로 해야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검사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검사를 잘 지키면은 그 검사 결과는 신뢰성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QC 안에도 QA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QA라는 것도 그 우리가 보정하는 방법, 이제 절차라 그러는데, 그런 절차 방법도 어디까지나 기납적으로 입증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도 기납적 사고가 포함된 방법으로 또 정말 안전한 제품이 되었는가, 결과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데 나왔는가 하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하는 기납적, 연역적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식품 안전과 위생을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도
QA 방법, QC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QA, QC 방법이라는 것은 그게 QA 안에도 QC가 들어있고 QC 안에도 QA가 들어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비중은 QC 검사 중심에서 공정 중심으로 변해가는 트렌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